노년의 황금 열쇠, 건강한 다리로 행복한 100세 인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89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훈입니다. 60년 동안 무릎과 허리, 그리고 다리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소중한 건강 비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알림 정도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제 주변만 봐도 90대, 100세가 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100세보다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산책도 하며 건강하게 사는 80세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지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체 건강에 있습니다. 특히 다리의 건강이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가 실은 발과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머리카락이 휘어지기 전,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 다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화가 시작되고 있답니다. 30대에는 피부가 탄력을 잃기 시작하고 40대가 넘으면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0대가 되면 허리와 어깨가 뻣뻣해지고 60대를 넘기면 얼굴 표정도 조금씩 무거워지지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하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약 206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발에만 무려 52개나 되는 뼈가 모여 있어요. 전체 뼈의 4분의 1이 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제가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발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발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발은 몸무게를 지탱하고 걷고 뛰는데 필요한 충격을 흡수하고 심지어 피를 심장으로 올려주는 제2의 심장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만큼 발과 다리의 건강은 우리가 서 있고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안타깝게도 낙상은 곧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골절이 장기간 침대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본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분이 한 번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많았어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다리 힘이 약해지면 단지 걷기 어려운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기초 체력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나이더라도 걷는 속도가 빠른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았어요. 결국 다리 건강이 수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해온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운동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89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0년째 이어온 습관이지요. 이 습관 덕분에 아직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환자분들을 만나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실은 다음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걷거나 경사진 길, 계단을 오르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걸음의 질입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서 걸으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고루 사용하게 되어 근력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개발한 의자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의자 걷기 운동을 해볼게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편 채로 의자 중간에 앉으세요. 그런 다음 양발을 바닥에 놓고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10회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발 전체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앞으로 뻗었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각 다리 10회씩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제가 80대 환자분께 가르쳐 드렸는데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기적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그 다음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각 다리 5회씩 반복하시고 점차 10회, 15회로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릴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볼게요. 의자에 앉은 채로 허벅지를 양옆으로 벌리고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모읍니다. 이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중둔근과 대둔근을 강화시켜 엉덩이 힘을 키워줍니다. 엉덩이 근육은 걸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운동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이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너무 낮은 소파는 피하고 적당한 높이의 소파를 선택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선 다음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동작을 10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제가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드리는 운동이에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릎 수술 후 이 운동만 6주간 꾸준히 하셨더니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균형 잡기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낙상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간단한 운동을 해볼게요.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한 손으로 잡고 서세요. 그런 다음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가능하다면 10초간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어서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세요. 각 발로 5회씩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초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손을 떼고도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균형 잡기 운동은 저도 매일 샤워하기 전에 꼭 하는 운동입니다. 덕분에 지난 30년간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다음은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자나 벽을 한 손으로 잡고 똑바로 서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20회씩 2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몇 번씩 틈틈이 하셔도 좋습니다. 설거지할 때, TV 볼 때, 양치질할 때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정맥순환이 방해되어 다리가 쉽게 붓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정맥류로 고생하시던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붓기와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목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이어서 반시계 방향으로도 10회 돌리세요. 그리고 반대쪽 발목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발이 자주 붓거나 저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운동을 하시면 다음 날 아침 발 붓기가 훨씬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발목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여 개의 근육과 인대, 힘줄이 모여 있어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줄어들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이 간단한 발목 돌리기는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미세한 발목 근육들을 강화해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이 운동을 처방받은 환자들의 발목 통증 재발률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올리기 운동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피가 몰려 붓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우신 다음 다리 아래에 베개를 2-3개 놓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이 자세로 15분간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실천하시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 습관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소금 한 스푼이나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넣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다음 2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세요. 족욕을 마친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족욕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 족욕을 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족욕을 하신 후에는 간단한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 아치를 마사지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양의학에서 용천혈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뼈 건강을 위해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고 버섯류나 생선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특히 짙은 색상의 베리류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은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요. 과자, 빵, 마가린,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음식들이 관절염과 근육통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스턴트 식품, 가공 육햄, 소시지 등 과자류는 나트륨과 보존제가 많이 들어있어 몸에 부종을 일으키고 다리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길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가장 좋은 공급원은 바로 햇빛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을 피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팔과 다리를 적당히 노출시키면 비타민 D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2배 높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힘과 반응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저도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10분간 티타임을 즐기는데 이때 햇빛을 쬐는 것이 제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앉을 때나 걸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하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피하세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일시간마다 일어나 5분씩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TV를 볼 때도 소파에 누워서 보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89세인 지금도 허리가 곧은 이유가 바로 이 습관 덕분이랍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이때도 목을 너무 숙이지 말고 눈높이에 맞게 화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과 허리의 자세가 틀어지면 하체에도 부담이 가해져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므로 적절한 신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것은 피하고 발바닥 아치를 잘 받쳐주면서 앞쪽이 넓어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일상생활에서는 가벼운 운동화나 워킹화가 발과 다리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굽 높은 신발을 자제하시는 것이 노년기 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아내의 경우 60대 때까지 굽 높은 구두를 즐겨 신었는데 그 결과 무지의 반증과 발가락 변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신발만 신는데도 그때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신발 안에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발바닥이 평평하신 분들, 평발이나 아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본인의 발 모양에 맞는 맞춤형 깔창을 사용하시면 보행 시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자신의 발에 맞는 깔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 사이즈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변형되고 너무 크면 보행 시 불안정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에는 발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발 사이즈를 재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말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식물을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게 되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정원 가꾸기,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보세요. 사회적 관계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 대화하고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노인대학에서 건강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춤은 특히 노인의 다리 건강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균형 감각과 근력, 유연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어요. 너무 격렬한 춤이 아니라 가벼운 스텝과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노인 대학에서는 실버 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어 육상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물의 저항이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 효과를 줍니다. 지역 수영장이나 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다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얼음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분간 얼음찜질을 한 후 20분 쉬고 다시 20분간 온찜질을 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2-3회 실시하면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얼음찜질은 염증을 줄이고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허리 통증이 다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리와 다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의 문제가 좌골신경통이나 다리 저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허리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혀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가락과 발가락 운동도 잊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손발 말단의 감각이 둔해지기 쉬운데 이로 인해 균형 감각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작은 수건이나 공을 잡는 연습을 하거나 발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발의 감각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60년 의사 생활의 노하우를 담아 다리 건강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80이든 90이든 심지어 100세가 넘었더라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상 스트레칭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확률이 35%나 낮다고 합니다. 또한 균형 운동을 꾸준히 6개월만 실천해도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단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더욱 다리 건강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지요. 제가 최근에 만난 86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0분씩 오늘 소개해드린 의자 운동을 3개월 동안 하셨는데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게 되셨답니다. 또 78세 김 할머니는 균형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동네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운동을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조금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다리는 우리 삶의 버팀목입니다. 이 다리를 지키는 일이 곧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며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른 건강 주제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80이든 90이든 건강한 두 다리로 가볍게 한 걸음씩 행복한 인생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